겁에 질린 박포포입니다. 집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집에 쥐가 나왔어요. 쥐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쥐라는 생명체를 한 번도 실물로 본 적이 없는데요. 살다 집에 쥐도 나오고 전 자취를 하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 쥐 사태를 수습하는 기간 동안은 자취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라고 느끼긴 했어요.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놀러 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꽤 늦은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갔어요. 한 10시 좀 넘어서. 그래서 모두를 보내고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약간 부스럭?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집에 4년 넘게 살면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은 늘 조용했거든요. 제가 움직이는 소리 말고는 일단 소리가 날 수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기묘한 소리가 나는 거야. 부엌 쪽에서. 정확히는 세탁기 쪽에서 나는 것 같았어. 슬쩍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방이랑 부엌 사이에 문이 있는데 그걸 닫았어요. 평소에도 거기를 닫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데 원래 중문을 닫으면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여기 앉아있는데 책상에 쨍그랑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인위적인 소리? 뭐라고 하듯이? 자연스럽게 물건이 흔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물체가 물체를 쳤을 때 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쨍그랑 막 이런 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빠르게 부엌에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봤는데 쨍그랑 소리가 날 만한 게 그 수저통밖에 없는 거임. 근데 가끔씩 수저통이 혼자 쓰러질 때가 있어요. 무거운 게 한쪽으로 쏠려있으면 가끔씩 막 쓰러지긴 하거든요. 그런가? 했는데 아까도 기묘한 소리를 들었고 또 다시 또 기묘한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운 거임. 하루에 한 번 들릴까 말까 한 그런 외부적인 소리가 연달아 2번이나 들리니까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인간은 아니긴 했어요. 인간은 아니고 그 애초에 소리도 인간이 움직이는 것 치고는 좀 작고 그렇다고 벌레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리가 없고 벌레가 뭔가를 막 쳐가지고 쓰러뜨리고 이런 것은 제 상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여가지고 그럼 벌레 말고 다른 게 있나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 뭐? 이렇게 됐는데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쥐였어요. 쥐. 집에 쥐가 있나? 쥐? 쥐가 있다고 집에? 제가 이제까지 소리로만 그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오해한 걸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쥐라고 좀 확신을 한 그게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고 했을 때 친구들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살짝 세탁기 쪽을 봤는데 세탁기 이 아래쪽에 거기에서는 그늘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림자가 있었어요.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잎사귀벌레 같은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널찍하고 바퀴벌레 이런 거 치고 좀 큰 것 같고 근데 그 그림자가 제가 이렇게 한번 싹 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 소리, 그림자 막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쥐라는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쥐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집에서 들리는 온갖 소음, 먼지 한 톨 이런 것도 다 뭔가 쥐의 흔적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유튜브에 막 찾아봤어요. 쥐의 흔적 막 이런 거. 집에 쥐가 있다 하면은 벽이나 천장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난다. 배설물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쥐의 배설물이 성체 같은 경우는 검정색의 길다란 원통 모양의 배설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날 새벽 온 집안을 다 이렇게 봤죠. 그냥 먼지일 수도 있는 게 뭔가 막 쥐의 털인 것 같고 쥐의 배설물인 것 같고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온 세상이 쥐 같아. 우리 집은 이미 쥐한테 뺏겼다. 조만간 우리 집은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쥐가 다 갉아먹겠지? 근데 일단은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게 욕실이랑 부엌 있는 쪽이니까 이 방 안은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일단 쥐는 밝은 곳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간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은 쥐가 섣불리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부러 노래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제가 시끄러운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이 그날만큼 감사한 적이 없어. 옆집한테는 조금 sorry 하지만 어차피 제 옆집은 거의 3일에 한 번 걸로 기타로 하츠네미크 노래를 치면서 노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안하진 않았다. 그렇게 방 안에 일단 쥐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두고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자면은 쥐가 내 몸을 올라타겠지. 내 몸을 갉아먹겠지. 우리 집을 갉아먹겠지. 그런 생각이 들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그러다가 새벽 한 3시, 4시쯤부터 온갖 소리가 다 쥐 같으니까 그냥 겁에 질려 있는 거죠, 사람이. 그중에 제일 신경 쓰였던 게 이 에어컨에서 자꾸 찍찍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찍찍이었어, 그 소리는. 제가 쥐가 어떻게 우는지 몰라요, 사실. 정말 쥐가 찍찍하고 우는지는 제 쥐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에어컨 안에 쥐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쥐가 또 천장이나 벽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낸다고 하니까 괜히 막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벽에서 약간 끼익 하는 소리가 나면은 쥐? 이렇게 하고 온 신경이 다 쥐가 돼버렸어. 그날 새벽 내내. 쥐야, 그럴 거면 그냥 모습을 드러내라. 그러면은 대책이라도 하지. 사실 무서운 게 쥐가 정말 나타나. 모습을 드러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쥐를? 손으로 생포한다. 가능성 1. 가능성 2는 현관으로 쓸어버린다. 그리고 가능성 3. 일부의 스페이스를 쥐한테 넘겨준다. 반려동물로 삼는다. 그렇게 3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3번은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일단 2번이라고 했을 때 쥐가 쓸릴까? 1번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내 개를 잡을 수 있을까? 톰과 제리 이런 거 보면은 쥐가 엄청 빠른데 그 쥐는 아무튼간 움직이는 인간을 피해서 어딘가로 도망을 칠 텐데 걔는 어디로 도망칠까? 이 좁은 집에서. 그리고 만약에 그 쥐가 우리 집 어디 구석탱이에서 숨어 있다가 다음날에 변사체로 발견돼. 그 사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타는 쓰레기인지 안 타는 쓰레기인지도 모르겠고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쥐에 대한 대책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퀴벌레, 뭐 지네 이런 거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쥐라고 하니까 좀 그게 무서운 거죠. 쥐를 실물로 마주했을 때 그 끔찍함이 무섭다기보다는 쥐를 어떻게 맞서 싸워내지? 그런 무서움. 만약에 운 좋게 현관 밖으로 내쫓는다고 했을 때 우리 집 앞은 자동차가 싱싱 다니는 도로인데 쥐를 거기로 보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베란다 쪽으로 보내자니? 다시 금방 우리 집으로 올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대책법이 내 머릿속에 없다는 것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쥐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쥐가 얼마나 큰지 뭐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어떤 울음소리를 갖고 있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제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쥐를 자꾸 떠올리다 보니 너무 크리피. 에어컨 소리랑 저 부엌에서 들려오는 바스락 소리 때문에 이 집을 쥐한테 넘겨주고 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날 새벽 동안 계속 임대 건물 알아보고 24시간 쥐 퇴치업자가 있었어요. 바로 전화를 때렸죠. 집에 쥐가 있는 것 같다. 쥐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24시간인 거는 접수만 24시간인 거고 실제로 출동을 하는 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지. 어떻게 인간이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도 끄지도 못하고 그냥 형광등 쨍쨍한 곳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마자 그 업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4시쯤에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자분이 와가지고 무슨 형광등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다 살펴보면서 쥐의 흔적을 찾더라고요. 쥐의 발자국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불빛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보더니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하다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방에 들어와서 원래 이 테이블 밑에 프린터기가 있었거든요. 프린터기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꽉꽉 눌러 담은 꽉 들어찬 스페이스였단 말이죠, 여기가. 여기를 싹 보더니 이 프린터 자주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임. 제가 저번 주에도 그걸로 논문을 복사를 했는데요. 쥐의 발자국과 함께 복사가 됐을까? 한 달에 한 3번, 4번 쓰는 것 같은데요. 이 프린터에 쥐의 발자국이 보인다. 쥐가 이곳을 들락날락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방을 좀 보더니 쓰레기통 근처 쪽에 새끼 쥐의 변이 보이는 것 같대요. 새끼 쥐? 새끼 쥐라는 거는 부모 쥐도 우리 집에 있다는 거잖아. 오마이갓. 새끼 쥐요? 오마이갓. 여기서 지금 살림을 끌었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밤에 불 꺼져 있을 때 잠깐 들어왔다가 낮에면 다시 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우리 집에. 우리 집을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와서 뭔가 이런 프린터 안이라든가 쓰레기통 이제 구석탱이라든가 그런 협소한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날이 밝아지면은 나가는 거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 집에서 그런 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 쥐는 어디서 들어오는 걸까요? 그 업자분은 구멍을 발견을 못 하겠대요. 원래 쥐 구멍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의심되는 게 싱크대 밑에 서랍이 있는데 거기 쪽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대요. 거기가 그나마 의심스럽다. 거기 말고는 딱히 집에 구멍도 없고 집의 청결 상태도 봤을 때 쥐가 막 들어올 만한 것은 아니어서 쥐가 앞으로 가다가 어딘가가 뚫려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 같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무력해지는 거임. 우리 집이 차라리 쓰레기통이어가지고 쥐가 온다고 하면은 그래 다 먹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뭐 쥐가 좋아할 만한 환경도 아니고 들락날락 할 만한 구멍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조사를 받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새벽 동안 제가 공포에 떨었던 게 의미가 없진 않았다. 그냥 착각이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착각 덕분에 한 번에 점검을 받고
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관리회사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쥐가 나왔습니다. 공사 의뢰를 했어요. 그 의뢰 접수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접수하고 나서 한 2, 3일 뒤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쥐 퇴치 업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관리회사가 지정해준, 제가 개인적으로 부른 그 업자가 조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곳에서 쥐의 흔적이 있었고, 욕실 쪽에 천장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안에도 보니까 천장에도 쥐의 흔적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공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대요. 관리회사한테 뭐 사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업자분이 혹시 변기 옆에 무슨 네모난 박스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있거든요. 그게 무슨 박스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수구랑 연결되는 무슨 박스인 것 같아요. 네모난. 변기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가 혹시 벌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정확히 이 쥐 사건이 있기 한 3일 전쯤에 직육면체 앞쪽 부분이 살짝 뜯어졌었거든요. 제가 조만간 다이소 들릴 일 있으면은 큰 테이프를 사와서 붙이려고 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 업자분이 그 조그만한 틈으로 쥐가 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당장 거기를 붙여라. 저희가 이때 공사를 하러 갈 건데 가기 전까지 보수 작업으로 거기를 테이프로 붙여놔라. 그럼 쥐가 들어올 일이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였어? 거기였다고? 완전 헷갈락, 완전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 틈이 거기로 쥐가 이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 쥐가 어떻게 거기가 애초에 왜 벌어졌을까, 애초에? 쥐가 이렇게 몸통 받치기를 한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집에 있는 테이프, 풀, 뭐 다 갖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막아버렸어. 며칠 뒤에 업자분이 오시고 관리회사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공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만 잘 막으면은 이 집에 쥐가 나올 일은 거의 없다. 라고 하시고 공사를 깔끔하게 마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쥐 소동이 끊는데요. 제가 만약 그때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도 어딘가에 지금 쥐가 돌아다니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자는 동안 그 쥐들은 저희 프린터 밑에 들어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새끼를 낳고 우리 집을 다 갉아먹겠죠? 대처를 해서 다행입니다. 그때 제가 겁을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겁을 먹어야 돼. 그래야 뭘 하죠. 진짜 오랜만에 공포심이 든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괴담을 읽을 때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못 보거든요. 귀신의 생김새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없고 그래서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 귀신을 전부 쥐로 치환했을 때 엄청 무서울 것 같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증거가 좀 있을 때 그냥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섭고 자취를 안 하고 싶고 저는 그 새벽 헤엄을 쳐서 제주도를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당장 어디 넷카페에 가야겠다. 이 집에 온 짐을 놔두고 쥐한테 다 헌납하고 나는 넷카페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다. 지금도 저는 저희 집으로 들어온다는 그 쥐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보고 싶지도 않고요. 여기가 2007년에 완공을 마친 건물이어서 오래됐다면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도 업자분이 쥐가 나올 일은 이제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저 쥐 때문에 이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 집이 마음에 들고 저는 이 동네가 마음에 드는데 그 쥐 때문에 이사를 빨리빨리 가야 되고 이 여름에 그것이 너무 싫었고 근데 이렇게 잘 막아줬기 때문에 아무튼 자취하시는 분들 쥐를 조심하시고요. 자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럼 일단 의심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한번 그 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떤 위험 인물이 있을까요? 자취는 진짜 너무 힘들다. 생물 어택뿐만 아니고 뭐 누수도 있을 거고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버릴 수도 있을 거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무력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자취를 하면 할수록 인생은 정말 힘들다. 보이지 않는 쥐 인비저블 마우스 덕분에 저는 한층 더 성장을 한 기분이 들고요. 큰일 날 뻔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